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남 김해을에 출마하신 영원한 제야인사 장기표 전 전태일 기념사업회 이사장 신문명 연구원 대표님 모시고 출마 변과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장 대표님. 예. 그동안 뭐 저희 TV에도 여러 차례 나오셨는데 예.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75세 초선 도전하는 것은 아마 뭐 우리 헌정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정치사에서도 별로 드문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습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나이 75이거든요.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 가지고 뭐 다르게도 제가 기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좀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노익장을 한번 과시하는 그런 아마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러겠죠. 싶습니다. 용기를 주죠. 노인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요. 뭐 그런 점에서 용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용기가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저로서는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은요, 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요약하면 이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는 실종되고 외교는 고립되고 교육은 붕괴되고 이 국민은 갈등하는 이 총체적 국정 파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월 총선에서 말하면 야당이 압승을 해야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승하려고 그러면 어찌 되느냐? 야권이 통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달 전부터 야권 통합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혁신 저도 통합 그 추진위원회 거기 아주 중심 멤버 아니었습니까? 저도 혁통이라고 그러죠. 위원장을 맡아서 그러다가 보니까 즉 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참여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출마까지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고 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활동을 지속해 온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사회적으로 평화로운 가운데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어야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호 전 장관 등 이런 분들 세 분하고 민중당을 창당해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 주로 동작 쪽에서 제가 출마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번 떨어지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면 6전 7기인데 자신이 있습니까? 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뭐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하도 나라를 거들내고 있으니까 제가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많은 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우리 장 대표님이 마산공고 나오셔서 서울법대 합격했고 거기서 총학생회장 했고 그래서 그 이후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이라든가 또 김대중 납치 사건, 민청항령 사건 등 하여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민주화 사건이라고 하면 다 요즘 말하면은 주모자 주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흔히 언론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주로 서울에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김해에도 좀 압니까 사람들이? 장기표 그 사람 알지? 그럽니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고향이거든요. 고향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정치를 이제 서울에서 하셨고 그래서 고향하고는 서울에서 했다기보다 전국에서 했죠. 했는데 그래도 고향 사람들인데 제가 뭐 한 번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졌거나 또는 한 번 뭐 정치를 했으면 뭐 고향이라고 해서 뭐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여러분들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김해 시민들이
제 능력에 대한 기대보다도 연민의정 때문에도 또 장기표 하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또 간절한 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포인가 그 김두섭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7,800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 네, 그런 기억이 딱 나네요. 저도 기억나네. 예. 근데 김해에서는 뭐 그거 고향이시죠? 예, 고향이 김해입니다. 제가 한림초등학교, 예. 진영중학교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산 공고로. 마산 공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친들이라든가 뭐 그런 쭉 묘도 다 있고 다 있고 그러겠네요. 뭐 조카들도 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지에서는 그동안 털을 닦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예,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일종의 전략 공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발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잘 이렇게 호흡이 맞아 갑니까?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왜 거기 가게 됐냐면 사실 뭐 제가 김해를 위해서 특별히 뭐 일한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래서 또 이 나이에 또 뭐 고향에 가서 또 나 국회의원 좀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도 좀 부끄러워지고 그런데 이 김해가 일반적으로 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노무현 성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예, 봉하마을 출신지이기도 있는 데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면 김해시장 예. 또 두 국회의원 예. 뭐 도의원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험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왜 공동 대표, 공동위원장 하다 보니까 대표급들 위해 험지 차출로이라는 게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때문에 제가 마침 고향이 거기고 하니까 거기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말이 시가 된다고요. 예. 저는 그거 나갈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나가게 됐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지내고 나서 보면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됐다기보다 약간은 필연성이 있다. 운명적이다. 왜? 우리 김해 시민들이 사실 저가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그분들이 바라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을 김해에서 한번 열어보라 하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이건 운명적으로 김해에서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서종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원래부터 이제 또 반대했어요. 털을 닦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텐데 이렇게 잘 좀 지금은요 융합이 그분들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많이 선배 아닙니까? 예. 또 어차피 또 근데 정치에는 선배고 뭐고 없더라고요. 당에서 또 결정한 일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하기로 했고 또 선거 대책 그 위원회 구성하는데도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이제는 물러났습니다만 전 공관위원장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의 산 증인이고 당 외연 확장, 이미지 쇄신, 또 통합의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권토 중내에서 돌아오라.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격렬할까? 엄명을 내렸다 할까? 그런 것 같은데 그쪽에 민주당 사정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김종호 의원인가요? 그분은 원래 공항갑질을 했다가 컷오프 됐는데 뭐 당원들이 또 반발해갖고 지금 기찬수 전 병무청장하고 경선을 붙인다 어찌됐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상대가? 아 이거 방송하려면 다 이거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그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아직 경선이 안 끝났습니까? 저는 사실 뭐 김정호 의원도 이번에 김해 출마한다 하고 나서부터 알았고 그러시겠죠. 기찬수 씨도 또 알 택이 없고요. 예. 저는 그래서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다 상당한 그 인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거는 적어도 인정합니다. 인정해 하여튼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그런데 국회의원 돼갖고 꼭 하고 싶다든가 이런 건 내가 정말 한번 고쳐야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제가요 정말 그게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해왔고 특히 또 이번에 제가 뭐 문재인 요구고 이런 것은 이제 다 아니까. 아닐까.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정치적인 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이건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 문명 시대.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인 거, 구체적인 정치 혁명해야 됩니다. 정말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지금요, 비례대표당 제가 둘러싸고요, 뭐 비례연합정당, 무슨 정당, 꼼수에 꼼수가 지금 계속 지금
디범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저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또 이 총선을 맞이해서요. 보통 이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책을. 그것도 지금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꼼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가 혁명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이러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세비라는 이름으로 연봉을 지금 약 한 1,200만 원, 1억 4천만 원을 예, 받습니다. 그렇게 좀 받죠. 평균 나누면 한 1200. 1,200 정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요, 뭐 특수활동비, 또 뭐 명절 휴가비,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비 예,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얼마씩 받아야 되느냐? 근로자 평균임금 이게 2019년 기준으로 330만 원입니다. 저는 330만 원만 딱 받고 그 다음에 또 보좌관이 지금은 8명입니다. 옛날에는 7 플러스 2였습니다. 7명 플러스 인턴 2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8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 8명인데 그 중에 3사람만 활동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국고로 반납하려고 합니다. 반납해서 이것이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이름으로 하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청자들이 그 공약 지켜본 적이 없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켜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요,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저는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저 스스로 이걸 실천할 겁니다. 예. 이분 6월 1일 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개시가 6월 1일부터거든요. 예. 저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다른 국회의원들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폐지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도 거기 지금 바로 김해을 아닙니까? 거기서 당선됐는데 그때도 62.4%예요. 그분이 이제 도지사 나가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 지금 김정호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거기도 63%. 그러니까 현지 사정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민주당 후보는 사실은 60%대 거기서 중반이고요. 또 지난날 자유한국당 후보는요 30%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죠. 하프기 그 배가 넘었죠. 3배 정도 됐어요. 3배. 3배 가까이, 3배 가까이. 그런 점에서요 굉장히 이른바 험지죠. 험지 중에 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완전히 그냥 깽판을 치기 때문에 김해 시민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 뻗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선거운동도 아주 제한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그쪽에서 늘 계셨던 분 같으면은 뭐 이런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도 되겠지만 좀 많이 뛰셔야 할 텐데.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민 아니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이 SNS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지에서 내려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그 김해도 김해지만 그 옆에도 양산이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그 양산에 홍준표가 공천을 받았으면 조금 더 이렇게 시너지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조금 아쉬워합니다. 홍준표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공천에서 또 장량에 딱 거기 갔으면 또 처음에 또 김영호 위원장이 또 잘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했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그 자유 말하자면 지금은 당 대표를 2번 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급인데 그 사람 보고 말하자면 좀 서울로 오락하는 것도 권할 수 있어요. 또 굳이 또 다른 데 옮겨가면서 하면 그것도 좀 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그걸 또 끝까지 밟아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얼마나 좀 손상시키고 있습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현지 거기 이제 경남이니까 좀 이렇게 듣기로는 PK 판세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상당히 좋았잖아요. 조금 좋아졌어요. 원래는 뭐 부산 경남이
문재인 쪽으로 돌았다가 뭐 지방선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이 계속 실정을 하면서 PK는 뒤집어졌다 했는데 뒤집어진 거는 맞습니까? 상당히 뒤집어졌는데요. 예. 뭐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공천이 좀 잘못된 게 많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렇고 또 PK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사실 그건 뭐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되다시피 하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서병수 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도 했고 또 부산시장 지난번에 선거 때 또 많은 표차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은 또 굳이 또 공천. 그러니까요. 거기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뭐 PK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 문재인 정권 차제에 정말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1의 말하자면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선거 결과는 저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죠. 그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가 무산되는 등 좀 약간의 난맥성을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요인으로 될 것도 같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도 일정 부분 상체기를 낸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예, 사실 그 뭐 저는 되도록이면 그 이 선거를 앞두고 뭐 제가 또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말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물론이시죠. 다른 거는 놔두고라도 우리 김영호 위원장이 그 중간에서 사퇴해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아쉬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천도 저는 뭐 지적하려고 하면 지적할 게 좀 많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또 그런 거를 내가 이 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을 때 너무 김영호 위원장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많이 지적했습니다. 제가 왜 한 번 좀 중간에 좀 그만둘라 했던 때 아니십니까? 그때도 사실 공관위원회하고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 말을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나 그때도요, 김영호 위원장을 위해서도 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나 이런 말 했습니다. 다 공감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느닷없이도요, 막바지에 와가지고요, 이 사퇴를 하면 됩니까? 뭐 김형호 공관위원장도 사퇴를 한 것은 좀 그렇지만 혁신공천도 했고 여야당 통합도 이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호전이 됐다 할까, 형편이 좀 나아졌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문제를 가지고도 또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 일각에서는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벌써 또 옛날 뭐 구세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구세. 그래가지고 벌써 방심하고 자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 된 것처럼.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럼요. 집권당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뭐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특히 또 선대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진작 구성했어야 됩니다. 구성했어야 되고 그때도 대략 또 얼개가 또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냥 뭐 시간 계속 보내고 왔다가 또 뭐 엉뚱한 자본만 또 나오고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죠. 우리 김해 지역구가 뭐 인사랄까 그런 것 좀 뭐 하시죠.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 그 아까 우리 고 박사님과 말씀 나눌 때 대충 나누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나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진정으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는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정치혁명을 하려 그러면은 정치 제도도 개혁돼야 되고 또 새로운 국가 운영 정책도 나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폐지의 내용은 차치하고 저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월급을 지금은 한 1,200만 원 되는데 매월 1,200만 원 되는데 이것을 저는 330만 원 근로자 평균임금만 받고 또 보좌진은 지금은 8명을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3명만 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고로 저는 반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앞장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도 어렵거니와 행정부가 하는 이 국정 운영을 감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말하자면 입법화되기 전에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장기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저 장기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을 말하자면 입법 조치 되기 전에도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말하자면 이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김해 시민 여러분이 우리 저 장기표와 함께 국민에게 감동 주는 이런 정치 혁명을 한번 이루어 보도록 하자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해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의 이런 수건 사업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또 한 말씀. 예. 하시죠. 김해 시민 여러분, 김해가 지난 날은 곡창지대였습니다. 정말로 금해입니다. 금바다 같은 이런 곡창지대였는데 지금은 저 대저면 쪽은 물론 뭐 거기도 일부 지금 농장이 있기는 하지만 공항으로다가 또 저 부산이 또 확장돼 가지고 또 도시화되고 또 이쪽 지금 이 진례, 주촌, 뭐 한림, 뭐 상동 이쪽은요 완전히 지금 공업 도시가 됐습니다. 산업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김해에 있는 공장 수가요 무려 7,760개나 됩니다. 안산 다음으로 공장 개수가 많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김해가 지금 말하자면 곡창지대, 농촌 지역이 아니라 완전히 산업 도시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특히 김해입니다. 또 여기에다가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이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의 주 기업이 두산중공업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의 이 조업률이 약 한 50%밖에 안 되고 얼마 전에는요 휴업 조치까지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해고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또 두산중공업에 말하자면 이 하청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 가운데 특히 장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창원에 지금 출퇴근하고 또 아까 말한 그 많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장기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또 이걸 또 책으로도 낸 사람 아닙니까? 저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한 가지 참 우리 고 박사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김해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김해 시민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저는 그래서 김해가 부산이나 창원의 위성도시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도시로 발전해야만이 김해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해는 어떤 도시로 갖고 가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저는 김해를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해는 이러한 즉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 있지 않습니까? 가락국이라도 하는데 이 가락국이요 AD 기원 42년에 가락국이 출범해가지고 기원 532년에 이게 신라에 합병됐는데요. 도망했는데 500년 동안 지속된 가락국의 도읍지가 어디냐? 김해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까지 전부 다 방치해놨습니다. 이걸 다 개발 복원해야 됩니다. 이걸 복원하게 되면요 우리 김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금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전부 다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우리 김해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잘 발전시켜서 역사, 말하자면 문화, 관광도시로 저는 개발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또 안 되더라도 저는 이런 방향으로 김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장기표 후보님
선전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